안녕하세요. 루키더 바스켓의 리뷰더 바스켓. 이 시간에 진행해 박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왜 소개를 안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람들 다 내가 누군지 안다? 네, 1층에서 떨어진 이효리 김은혜입니다. 네. 2회 연속으로 네. 김은혜 위원 자택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야 안락하고 네. 예, 훌륭해요. 안락하고. 네, 훌륭해요. 네, 깨끗하고 네. 네, 깔끔하고 우리 김은혜 위원이 주말에 도저히 현장을 안 가더라고요. 네, 안 가고 그리고 오늘 부산 경기인데 부산 경기는 이제 멀어서 못 간다라고 통보를 한 바람에 아니에요. 손대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진짜 제가 일 때문에 못 간 거지 멀어서 못 간 게 아니라. 어쨌든 부산을 사랑하는 손대범 의원이 그러니까요. 빅매치를 중계하러 내려갔어요. 네. 네. 저희 대신에 희생하신 거죠. 희생. 네. 저도 진짜 부산 가고 싶었는데 네. 네, 스케줄상 오전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네. 우선 저희 이번 순서도 댓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몇 개 짚고 넘어갈게요. 댓글 중에 우선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그 진행에서 김단비 선수 팔꿈치 사용에 관해서 우리가 옹호했다라고 이제 의견이 나왔는데 또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그죠? 그래서 팔꿈- 저도 그거 댓글 보고서 다시 돌려봤어요. 제가 그게 과연 옹호한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에이스급 선수들을 막을 때 어린 선수들이나 젊은 선수들이 붙으면은 좀 거칠게 붙고 강하게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선수들이 팔을 이렇게 휘젓는다든가 이런 플레이들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네. 그래서 김단비 선수가 팔꿈치를 사용한 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그런 상황이 왜 나왔을까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도 에이스라면 그리고 선수라면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제가 좀 설명을 한 데서 좀 부족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선수라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팔꿈치 사용 자체에 대해서 누구라도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플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벌금 80만 원이 나왔잖아요. 네. 예. 재정위에서 이런 그 선택을 해가지고 이례적으로 제가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 퇴장을 당한 상황이 아니면은 선수 같은 경우에 재정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재정위원장이 직권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재정위에 회부를 했던 그 건도 재정위에서 또 재정위원장님이 상당히 날카롭게 잘하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만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이번 건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팔꿈치 사용과 관련돼 가지고 징계가 벌금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출장 정지까지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근데 이제 이게 재정위원들이 안 준 게 아니라 그 징계 규정 자체가 그 각 요건별로 봤을 때 그 출장 정지까지 나오는 사항들이 많지는 않다고 해요. 사실 예전에도 KBL에서도 한번 그 외국인 선수는 옷을 찢었고 국내 선수는 팔꿈치를 썼는데 옷 찢은 그 징계가 훨씬 더 컸다 때문에 한번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는데 이 팔꿈치 사용은 진짜 정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고 또 파이팅, 싸움과 관련돼서는 이 출장 정지를 주는데 제가 볼 때 팔꿈치 사용은 싸움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싸움을 건 거고 맞은 상대가 대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싸움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징계 규정도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맞지 못해서 그래 네가 그렇다고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네. 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조금 사실은 좀 강력하게 돼야 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기자님들이 좀 많이 어필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편집자도 왜 김은혜 의원은 그렇게 말을 안 하냐고. 네. 원래 말 되게 많은. 본인이 원래 말 많이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또 댓글이 올라왔는데 지금 국내 선수들로만 리그를 진행하다 보니까 박지수 선수에 대한 수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국인 선수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그 댓글로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 이 비슷한 얘기가 팬들 사이에서 또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채널에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아, 예, 예. 네, 뭐 안 보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조회수가 많지 않은 채널은 제 알고리즘에 잘 안 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조회수 그럼 제가 여기 리뷰 더 바스켓에서 빠지면 거기가 더 조회수가 늘어나려나? 아, 그죠? 예, 먼저 어택을 하셨어요. 네, 좀 이렇게 좀 개인 욕심이 과도한 사람입니다. 네. 그건 아니고 저도 저희 콘텐츠에서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팀이 아무래도 뭐 박지수 선수가 있는 팀이 좀 뭔가 독보적인 부분이 생길 거잖아요. 앞으로도 지금 네네. KB의 행보를 봐도 그렇고 음.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장기적으로 말하기는 뭐 그렇지만 아무튼 외국인 선수의 도입과 이게 좀 반복적으로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네. 왜냐면 KB스타즈가 너무 좀 독주하는 부분에 뭐 리그의 재미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외국인 선수가 와서 우리 국내 선수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지수 선수 또한 외국인 선수랑 또 더 붙어보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팬분들은 외국인 선수가 없으니까 리그가 더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KB스타즈가 너무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KB스타즈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록들을 다 세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굉장히 뭐 기쁜 일이겠지만도 이 리그의 좀 평준화를 위해서는 또 외국인 선수가 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또 다른 부분에서 재미 요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외국인 선수 제도가 중단될 때 지금 김은혜 위원이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중단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걸 다 떠나서 프로리그가 외국인 선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프로리그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 해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서 국내 선수들의 기량을 키우고 그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사실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까지 연결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목적이 있다면 이라고 오케이 했는데 저도 장기적으로 외국인 선수 제도가 다시 생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KB가 독주를 하고 박지수를 막기가 힘드니까 외국인 선수 제도를 부활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은 반대예요. 그 목적 자체가 그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팀이 잘하고 그 강하게 나가고 있는 부분을 제도를 바꿔가지고 규제를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정말 순수하게 그게 재미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리그의 경기력과 이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외국인 선수 제도가 이제 중단될 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6개 구단 중에서 KB만 반대했어요. 나머지 5개 구단이 외국인 선수 제도 없애는데 찬성을 했고 KB가 그거를 반대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기적이라는 그 비판도 받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분명히 나왔던 얘기가 아니,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어지면은 박지수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질문들을 이제 외국인 선수 제도 중단을 찬성하는 구단들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전부 했던 얘기들이 차라리 외국인 선수가 없으면은 국내 빅맨을 키우던 방법을 찾던 해가지고 박지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가 있다. 근데 어설프게 외국인 선수한테 계속 매달려야 되고 또 외국인 선수들도 그 당시 조건이 있었잖아요. 뭐 그 1인당 뭐 25,000불 뭐 이런 그 조건에 맞추다 보면은 그런 선수도 데려오지 못하고 풀도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냥 국내 선수들이 되면은 박지수에 대한 대응법 그건 우리가 찾겠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걸 못 찾으면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2시즌 만에 우리는 능력이 없다라고 자인을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도 박지수 선수가 국제 대회에서 국내 대회에서는 솔직히 리그에서는 뭐 본인의 기량만큼 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국제 대회만 나가면은 분명히 박지수 선수는 박지수 없이 우리가 2대1을 어떻게 치렀을까라는 소리 들을 만큼 잘해줬거든요. 전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국내 리그에서 항상 외국인 선수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만으로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살짝 연맹에 물어봤더니 연맹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국인 선수 제도 부활과 관련돼서는 얘기가 나온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WKBL은 외국인 선수가 없어지면서 작년에 리그가 좀 재밌어진 부분들을 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게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각 구단들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2시즌 만에 외국인 선수 제도 존속을 얘기했던 KBL을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어지는 게 맞다고 했던 구단들이 박지수를 못 막으니 외국인 선수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겠다라고 과연 말을 할 수 있을지. 왜냐면은 이게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6개 구단이 모여가지고 그 이사회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KB 입장에서는 외국인 선수 부활하자고 하면은 별로 반대 안 해요, 또 KB는. 예, 왜냐면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모든 구단들이 결국 센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 몸값에 맞춰서 데려오려면은 센터보다 185cm 정도의 포워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선수가 훨씬 더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데 다른 구단들은 그 선수를 못 데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쵸. 근데 KB는 데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는 선수들이 무슨 캠비지나 스튜어트가 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리그에 올 수 있는 선수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박지수를 압도할 수 있는 선수 이런 선수가 들어오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3, 4번 포지션에서 박지수가 5번에서 비겨주고 있을 때 3, 4번 포지션에서 KB가 완전히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농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KB는 박지수한테 휴식 시간을 더 편하게 줄 수 있는 상황. 이 184, 5 정도 선수면은 빅맨 역할도 시킬 수 있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KB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부활을 가야 되는 거는 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박지수를 막기 위해서 KB를 뭐 제어하기 위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대안을 찾자면 저는 동포 선수 있잖아요. 교포 선수. 네. 지금 드래프트로 뽑고 있잖아요. 전 이거 종전처럼 자유계약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뭔가 그러니까 네가 내 의견에 찬성을 안 했어. 나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니요, 뭐 제가 저희 둘이서 지금 싸우자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구단을 대변하듯이 얘기를 하고 저는 약간 제가 이제 리그의 평준화와 재미를 위해서 저는 어쨌든 중립을 늘 네네. 지켜야 되고 해설자로서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리그의 재미를 위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을 때 어떤 한 팀이 독주하고 이런 부분이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구단들은 그건 아니다 저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아니, 저는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맞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부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구단 입장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되고 있던 거를 중단할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과 그리고 저는 예전에 전주원 코치가 했던 말이 있어요. 통합 6연패를 했을 때 우리은행이 너무 이겨서 재미가 없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했더니 그때 전주원 코치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너무 이겨서 재미없는 거면은 우리가 져도 재미없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주원 코치가 우리 때문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네. 한두 번 우리가 지면은 네. 재미있겠지만 또 계속 지면은 쟤는 또 계속 지네? 이러고 끝날 거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이기기 위한 걸 해야 되는 거고 상대가 그거를 경기력으로 극복을 해줘야지 그걸 뭐 다른 걸 요소로 뭐 이렇게 하고 일부러 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더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아니 제가 감히 뭐라고 기분의 위원한테 아니야 너의 생각은 틀렸어 정신 차리도록 해 이러겠습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들렸어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립을 보는 자세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약간 싸우자 들면서 그럼 그냥 약간 입을 닫아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약간 그 느낌이잖아요.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과는 말을 섞지 말자. 약간 이거잖아요. 저는 굳이 뭐 그런 의견으로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굳이 그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듣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논파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견을 얘기한 거였고요. 그리고 동포 선수 얘기를 한 거는 약간 그거였어요. 이번에 NCAA 루이스빌 대학의 키아나 스미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선수가 이제 NBA 팬들은 아실 거예요. 15년 동안 NBA에서 뛰었던 스티브 스미스, 그러니까 NBA 지금 해설위원인데 이 사람 조카거든요. 근데 루이스빌 대학 3학년인데 어머니가 한국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계 동포 선수인데 뭐 WKBL에 뛸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WNBA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네. 하고 1m 83cm의 가드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꽤 있다고 하고 그 괜찮은 자원들이 있는데 구단들 중에서는 이런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구단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적극적으로 영입을 시도를 안 하는 이유가 드래프트로 와야 되거든요. 네. 그게 괜히 영입 데려왔다가 다른 팀 갈 거면은 맞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또 이 지금 그런 선수들이 국내 리그에 들어올 때 드래프트로 들어오는 거랑 자유계약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팀을 선택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해서의 그 느끼는 부분도 그쵸.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물론 첼시 건이 있긴 했지만 사실 그 건은 리그 그 제도 운영을 잘못했던 거지 그 제도가 나빴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제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제도를 없애버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제도를 오히려 두면은 지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구단들이 열심히 동포 선수들 어차피 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더 데려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연맹은 뭐 팀당 뭐 동포 선수는 뭐 한 뭐 2명 이내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선수들은 셀러리 캡을 외국인 선수들처럼 별도로 좀 관리하는 게 어떨까? 왜냐면 국내 선수들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또 저변이 적은데 국내 선수들 프로 못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단들의 부담이 좀 커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뭔가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죠, 이분 지금. 아니 본인이 할 얘기 다 하시고 저한테 네. 어떤 말을 요구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동의해라 아니해라 아니요, 이런 아니요. 얘기는 저는 아니고.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아니 진짜 뭐 그렇게 되면은 좋겠죠. 저는 사실 그런 뭐 어떤 내막들은 잘 모르니까 네, 어떤 연맹이 가지고 가는 제도라든지 그런 걸 제가 디테일하게 아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제가 네네.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우리 리그가 더 재밌어지면 전 그게 제일 좀 뭔가 흥행의 요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네, 그 댓글에 대한 반응의 첫 주제에서 본인에게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삐져있는 김은혜 위원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댓글에 대한 반응은 주로 제가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계속 제가 떠들었어요. 근데 진짜 독한만 먹고 이제부터는 말 안 할 겁니다. 각 구단별 예, 참도 안 하나 보겠습니다. 네, 말 좀 하세요. 구단별 평가. 네. 일단 4라운드를 마쳤어요. 네. 4라운드를 마친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큐가 3승 17패 최하위로 마쳤는데 후반기 우리은행을 잡으면서 좋은 출발했거든요. 네. 근데 이후 3연패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경기력 자체는 좋아졌다라고 보이고요. 우선 기존에 어떤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 단 하나라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전반기 때는 좀 희망적인 게 전혀 안 보인다. 네, 전반기 때는 사실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해법을 찾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휴식기 이후에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또 우리은행도 잡았고요. 또 신지현 양희영 선수에게 치중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에서 좀 해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원큐도 이제 조금씩 어떤 선수들이 자기들이 해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더 생겼다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책임감적인 부분에서 저는 뭐 김미연 선수라든지 정예림 선수라든지 어떤 적극성에서 좀 더 나아진 모습들이 그래도 경기력으로 좀 나타나서 좋은 모습은 보였다 생각해요. 다만 이제 후반에 항상 늘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KB스타즈 사실 굉장히 원래 어려운 경기였기 때문에 KB스타즈를 만나면 어떤 팀이건 마찬가지고 뭐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한은행 역시 좀 전반까지는 잘 대등하게 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그날 경기에서 하나원큐가 턴오버 21개인가? 23개. 23개? 네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턴오버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만 조금씩 줄여간다면 그래도 뭐 이기고 지고 이런 승패를 떠나서 경기 내용 자체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김미연 선수나 정예림 선수가 좀 적극성을 가져가면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을 칭찬해 주셨는데 네. 김지영 선수가 네. 1번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신지현 선수를 좀 더 공격적인 롤로 가져가고 김지영 선수를 1번으로 놨는데 네.
김지영 선수 어시스트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맞아요.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패스 센스하고 시야가 넓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김지영 선수의 1번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흔들 줄 아는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피켓롤에서 피켓롤 상황을 과거에는 전에는 이제 신지현 양인영밖에 옵션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김지영 선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김지영과의 투맨 게임이 오히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신지현 선수를 어떤 슈터로서의 역할로도 사용했다가 또 이제 클러치 샤클락 떨어질 때 마지막에 2대2 피켓롤을 할 때 신지현 선수가 그런 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의 옵션이 조금 더 다양화가 된 것 같아요. 반면에 여전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좀 파울 관리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원큐가 지금 파울 숫자가 전체 1위거든요. 네. 그리고 이 김지영 선수 정말 좋아졌는데 4라운드에 3번 퇴장당했어요. 네. 그리고 신지현 선수도 올 시즌 퇴장 아마 1위일 거거든요. 네. 4번 퇴장당하고 약간 선수들도 억울한 게 있겠죠. 너무 우리한테 좀 콜이 너무 민감해라는 생각도 들긴 할 것 같은데 좀 반대로 어쨌든 간에 파울 관리는 선수의 목 아닙니까? 네. 좀 하나원큐가 좀 영리하게 관리를 못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조금 플레이상에서 좀 파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파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파울들이 대부분 좀 자유투 파울로 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사실은 우리가 파울을 사용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4개의 파울은 자유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원큐는 자유투 파울 허용이 가장 많은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직 노련하지 못하다? 네, 그렇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하나원큐가 좀 4연패를 당하는 동안 좀 아쉬웠던 경기가 사실 BNK 게임이었는데 네. 마지막 상황을 얘기 안 할 수 없거든요. 네. 아무래도 3점 슛을 신지현 선수의 3점 찬스를 봤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 상황에서는 김희슬 선수를 그때 투입하는 게 좀 모험이 아니었을까. 뭐 김희슬 선수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날 출전 시간이 많지가 않았고 네. 갑자기 들어간 상황에서 부담이 컸을 텐데 뭐 사실 뭐 이훈재 감독도 김희슬 선수가 나가서 파울을 얻으란 작전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하은 선수나 그날 괜찮았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진한 선수도 없었으니까 차라리 그래서 포스트 쪽으로 해서 2점을 노리는 게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결과론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김은혜 의원은 좀 어떻게 보였어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또 한편으로 이건 물론 감독님의 생각이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또 둘이 들어가게 되면은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옵션이 신지현 선수였다면 신지현 선수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2점을 선택할 때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둘이 있으면 안이 좁으니까 돌파해서 어떤 자유투를 얻어내거나 그럴 가능성이 더 적기 때문에 외곽 플레이어를 투입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죠. 옵션 자체를 신지현에게 줄 거라면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날 수 있다. 굳이 이거 3점을 바라봐서 김희슬 투입했다기보다는 이제 외곽에서 좀 더 포진되어 있고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지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뭐 3점 슛이든 돌파든 그거는 볼을 잡은 이제 해결해야 되는 신지현이 결정할 부분이고 일단 옵션만 그렇게 주는 상황이라고. 자, 하나원큐 이제 남은 라운드에서 뭐 늘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이 리뷰 더 바스켓을 진행하면서 정말 초반에 하나원큐에 대한 칭찬을 할 게 없어서 되게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1승만 하면 정말 큰 칭찬을 하겠다. 사실 그 말을 할 때만 하더라도 큰 칭찬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일단 좋아지고 있어요. 남은 경기에서 좀 어떤 것들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원큐한테. 기대요? 글쎄요, 그냥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이제 선수들이 점점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탈을 하면서 어떤 선수에게 특정 선수에게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김미연 선수가 40분을 풀타임 뛰었던 적도 있었고요. 요 최근 3경기에.
그리고 뭐 정예림 선수도 마찬가지고 어떤 출전 시간을 보장을 받으면서 선수들이 거기서 찾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것, 기존에 이제 자기가 장점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들을 더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선수들이 조금 꾸준하게 기복 없이 조금 꾸준하게 해주는 게 팀의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뭐 어떤 승리보다는 승리를 하면 좋겠지만 승리보다는 이 젊은 선수들의 성장, 이런 가능성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노련미가 보태지게끔 이제 뭐 신지현 선수나 양희영 선수나 좀 더 끌어주는 역할 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BNK입니다. 6승 14패. 3라운드 이후 5할 승률이에요. 5승 5패. 4위 삼성생명과 한 경기 차입니다. 상승세의 원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김한별 선수가 조금 정상 컨디션으로 찾아가는 거, 그 부분도 크다 생각하고요. 뭐 이소희 선수의 득점력이 최근에 이제 정말 불타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자기 본인들의 포지션의 역할을 되게 잘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진한 선수, 안은 선수의 투맨 게임, 또 이소희 선수의 어떤 활동량, 뭐 김한별 선수의 조율, 김진영 선수의 허슬,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좀 틀을 갖춰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강하정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해서 사실 복귀 첫 경기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뭐 지난 삼성생명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득점과 많은 활약은 아니었지만 중요할 때 역시 강하정다운 그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좀 강하정 선수도 여기에서 좀 융화된 모습 어떤 것들을 좀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출전 시간을 이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강하정, 김한별 선수가 두 선수가 들어가면 팀 스피드 자체가 느려지고 어떤 트랜지션에서도 많은 구멍들이 생긴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강하정 선수는 정말 짧은 시간에 그 이제 승부처에서 어떤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정확하게 득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패턴을 통해서 살려주는 공격의 옵션, 좀 그런 부분으로 좀 잘 사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쨌든 간에 뭐 좀 이제 베테랑이고 이런 선수가 클러치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는 이제 사실 말로는 되게 쉬운 부분인데 맞아요. 그 강하정 선수의 커리어를 보면은 몸이 좋지 않아도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스타일의 선수였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경기 내내 직접 공격을 많이 시도하진 않더라도 계속 코트에서 계속 뛰어주면서 올라오는 선수였는데 이런 스타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전 시간이 적더라도 컴팩트하게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스타일로 변화. 선수로서 이런 변화를 가져가는 게 좀 짧은 시간 안에 가는 게 용이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좀 어렵나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특히 슈터들은 공도 많이 만져봐야 되고 코트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많이 뛰어봐야 되고 어떤 흐름에 내가 그 이제 팀의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팀이 뛰는 스피드에 내가 거기에 합류가 돼서 내 어떤 컨디션적인 부분도 거기에 딱 맞춰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솔직히 지금 강하정 선수가 많이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팀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강하정 선수가 거기에 최대한 맞출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밖에서 웜업을 할 때도 밖에서 이제 벤치에서 지켜볼 때도 그냥 이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진짜 내가 뛴다는 생각으로 좀 몸을 확실히 끌어올리고 경기에 투입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완전히 새로운 노래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쉽지 않죠. 어려워요. 진짜 저도 이제 뭐 과거에 이렇게 벤치에서 위성호 감독님 시절에 벤치에서 있다가 갑자기 뛰면 진짜 내 찬스인데도 내 오픈 찬스가 났는데도 쉽게 던지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몸이 잘 안 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슈터들은 특히나 볼을 많이 만져보는 게 중요한데 강하정 선수는 진짜 지금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소희 선수가 지금 BNK의 완벽한 득점원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이소희라는 선수에 대해서 팬들이 정말 매력을 느꼈던 게 정말 거침없는 돌파. 소위 젊은 선수들한테 요구하는 네. 그 머리 받고 들어가라고 하는 약간 그거에 되게 적합화된 선수여서 사실 신인 때도 사실 박지현 선수를 뽑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솔직히 정말 신인상은 이소희한테 어울리는데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좀 몇 년간의 부침이 있다가 지금의 이소희는 거의 슈터 같은 느낌? 네. 정말 슛이 좋아졌고 네. 심지어 슛핸들을 왼손으로 바꿨다 오른손으로 바꿨다 이랬던 선수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지금 3점 슛 부분에서 단독 2위예요. 네. 뭐 강희슬 선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3위권하고도 확실히 차이가 있고 3라운드는 뭐 3점 성공률이 거의 48%. 이렇게 플레이 스타일이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요? 감독님도 시즌 전에 근데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소희 선수를 우리 팀 스코어러로 사용하겠다고. 그만큼 비시즌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서 준비를 했었을 것 같고, 물론 하루아침에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동안에 이소희 선수가 워낙 이런 달리는 농구에 좀 특화되어 있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좀 더 이제 김한별 선수의 투입으로 인해서 네. 팀의 움직임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유기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스크린 플레이라든지 그 패스를 봐주는 플레이라든지 좀 거기에서 나타나는 파생되는 움직임을 또 이소희 선수가 잘 채워준다? 네,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예전처럼 그냥 얘 자르고 이러는 플레이가 아니라 네. 뭔가 정돈된 플레이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거기서의 외곽에서 슛 찬스를 본인이 잡아가고 있다. 네. 근데 그 좀 이소희 특유의 좀 그런 과감한 돌파가 줄어든 건 좀 팬들 입장에서 좀 아쉽지 않을까요? 전에도 저희가 좀 얘기했었는데 막 볼핸들러가 워낙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혜지 선수가 볼을 몰고 다니는 역할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소희 선수마저 드리블이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볼을 소유해야 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김한별 선수도 볼을 소유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그렇죠. 안혜지 선수마저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오히려 이소희 선수에게 바라는 롤이 뛰어다니면서 그 슛찬스를 살리고 또 약간 받아먹는 플레이를 통해서 볼 없는 움직임을 좀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들어요. BNK도 하나원큐만큼 파울 관리가 안 되는 팀입니다. 네. 사실 파울 수는 그 4라운드 완전히 종료된 시점에서 제가 못 봤는데 그 전에 봤을 땐 3위였어요 BNK가. 삼성이 더 많았어요 이 팀보다. 근데 BNK는 주전들의 파울이 아주 순도가 높아요. 평균 3개 이상의 파울한 선수가 무려 4명. 네. 그래서 평균 3개 이상의 파울 안 한 선수가 누군가고 봤더니 뜻밖의 김한별 선수. 근데 김한별 선수는 퇴장이 많고 그리고 사실 김한별 선수는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팩트는 팩트니까 지금 WKBL 역사상 가장 많은 테크니컬 파울을 받은 선수 아닙니까? 네. 좀 그런 부분들 좀 파울 관리 부분이 좀 쓸데없는 파울에 대해서는 박정원 감독도 좀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김한별 선수가 심판에 대해서 하는 항의 김한별 선수 그리고 김지정 선수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 감독이 할 테니까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박정원 감독이 한 3라운드 중반 이후에 좀 항의가 많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이 파울 관리 특히 주전들인데 파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경각심을 갖는 거는 아까 하나원큐에서 얘기했던 것과 좀 같은 선상으로 봐야 될까요? 근데 올 시즌에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스크린 파울들이 되게 많이 불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때는 불리고 어느 때는 불리지 않은 경우들도 꽤 많고요. 그럴 때 이제 특히 스크린을 많이 걸고 다니는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파울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누적수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경기의 좀 흐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BNK 선수들이 좀 파울 누적이 많아진다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렇다고 스크린 플레이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스크린 플레이도 스크린을 받는 사람과 스크린을 거는 사람의 타이밍이 굉장히 네, 중요해요. 그렇죠. 그것도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BNK는 지금 진한 선수가 보호대를 착용한 이후에 상당히 헤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결국 보호대를 풀어버렸어요. 네. 네.
좀 낫더라고요. 확실히 부르니까. 네. 요거 이렇게만 붙였던데. 네. 네. 그 쓰고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 차이가 많나 봐요. 이게 약간 이렇게 떠 있어요, 조금. 네. 이 마스크가. 그러니까는 시야가 조금 가려요, 어느 정도. 아. 네, 시야가 좀 가리고, 특히 옆으로 보는 시야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불편함이 있으니까 좀 슈팅률도 많이 떨어지고, 자유투 성공률도 마찬가지고. 근데 올 시즌에 진짜 BNK는 자유투 때문에 흐름을 네. 너무 많이 상대에게 주는 경우가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은행과의 4라운드 우리은행과 리턴 매치에서도 3라운드 때 우리은행한테 승리를 거두고 4라운드 때도 출발이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에게 자유투 파울을 주고 우리가 자유투를 얻어낼 때 거기서 자신감이 팍 하락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자유투를 얻기 싫어하는 네 그런 약간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되려 우리가 자유투를 얻어내면 기뻐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황하는. 네, 자유투를 던지기 싫어하는 고독스러운. 그런 상황이 네, 올 만큼 자유투에서 굉장히 많이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은혜 의원이 이미 지난번에 BNK 자유투는 시즌 안에 고쳐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네. 그 저주를 했었잖아요. 저주라니요. 그죠, 저주가 아니라 그럴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셨었잖아요. 네. 좀 그런 면에서 결국 시즌 내내 안고가 될 숙제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주도적으로 특히 이 팀의 강하정 선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네. 정말 자유투를 네. 그냥 림 안 보고 던져도 들어갈 것처럼 너무 쉽게 던지잖아요. 맞아요. 좀 예전 KB 시절에도 클러치 상황의 자유투 얻어도 그냥 보는 사람들만 긴장하고 있지 본인은 전혀 긴장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뭐 강하정이라든가 기완별 이런 선수들이 좀 경기 초반에 자유투를 얻어서 그냥 연속으로 성공을 시켜버리면은 뒤에 얻는 선수들도 그냥 덩달아 좀 분위기가 올라갈 수도 있는지, 아니면 좀 자유투가 떨어지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심리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시즌은 어쨌든 BNK가 그 자유투에 관한 부분은 그냥 아킬레스 건처럼 그냥 갖고 갈 수밖에 없을지. 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쪽. 김진영 선수가 네. 원래 올 시즌에 백보드로 자유투 바꿨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다시 또 이 클린슛으로 바꾼 것 같더라고요. 네, 안 되니까 맞죠? 바꾼 거죠.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시즌 중인데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안 되고 있다. 뭐 정말 오죽 안 되면 이렇게 하겠냐 싶기는 한데 이게 진짜 오히려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자유투는 되게 루틴이 중요하고 어떤 타이밍과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시즌 중에 바꾸니까 그 순간이 되면 어떤 심리적으로 굉장히 더 위축이 되고 못 넣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끝까지 BNK한테 숙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입니다. 7승 13패. 아직까지는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4연패에 빠져 있고 경기력은 좀 답보 상태라고 보이는데, 지금 삼성생명의 경기력 냉정히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솔직히 BNK와 끝까지 싸움이 되지 않을까. 네, 좀 BNK보다 좀 더 안 좋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워낙 또 경기력이 좀 좋지 않고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들, 뭔가 진짜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 열심으로만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어떤 활력소가 돼주는 부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은 이해란 선수가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팀이 정말 되지 않을 때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가 뭔가 딱 터져줄 수 있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해란 선수 아직 신인이고 거기서의 좀 뭔가 이런 더 확실한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명관 선수나 신이슬 선수나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 네,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냉정히 그럼 플레이오프를 노릴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 현재까지는 좀 최근 경기력을 보면 네. 특히나 더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반등 요소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러면은? 글쎄요, 저는 강유림 선수가 좀 계속적으로 좀 뭐 물론 어린 선수고 경기를 뛴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선수한테 너무 많은 것을 네네.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강유림 선수가
좀 이 삼성생명의 어떤 외곽에서의 움직임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어떤 침묵이 좀 길어지고 있고 좀 확실한 슈터로서의 움직임들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슛도 타이밍도 나쁘지 않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 나오는 슛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어떤 키포인트 같은 경우는 좀 강유림 선수한테 계속적으로 좀 걸어보고 싶어요. 살짝 삼성을 보면은 센터 배윤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의 포지션이 잘 느낌을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는 네. 그냥 사실 KB가 워낙 독주라고 있지만 KB는 확실하게 포지션이 딱 보이잖아요. 선수별로. 그러니까 그게 밸런스가 잘 받는다는 거예요. 네. 걸 텐데 삼성은 분명히 유망주들과 좋은 자원은 많은데 배윤은 센터인 걸 알겠는데 나머지 4명은 과연 누가 리딩을 하는 가드고 누가 스코어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뭘 하고 있는 그냥 4명이 비슷한 상황에서 오늘은 네가 하고 오늘 약간 물론 임금배 감독이 그렇게 주문하지 않겠지만 계속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본인들이 가져가야 될 역할을 꾸준히 못 가져가고 그냥 뭐 당연히 슛이 안 들어가는 날은 좀 굳은 일을 더 해야 되고 이럴 텐데 그냥 그게 굳은 일을 하는 선수가 있으면 결국은 그날에 좀 에이스롤을 해줘야 될 선수들이 있을 텐데 어떤 날은 보면 정말 이 팀은 아무도 골을 못 넣겠구나 이런 느낌을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야, 이 팀은 왜 아무도 리바운드를 안 들어가지? 이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편차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삼성생명이 김한별 선수 하나 빠졌다고 이렇게 리바운드가 줄어들까? 사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왜냐면은 늘 리바운드에서 상위권을 달렸기 그렇죠. 때문에 네. 또 오펜스 리바운드는 되게 독보적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김한별 선수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달라지나? 또 이런 뭐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오펜스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단조로워졌다라고 느끼는 게 삼성생명이 또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초반에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배윤 선수한테 꽂아놓고 컷인 플레이 외에는 어떤 확실한 움직임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투맨 게임도 부족하고 확실한 어떤 찬스에서 노릴 수 있는 움직임이 팀 플레이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 어시스트로 만들어지는 거는 배윤 선수 손끝에서 나가는 거 외에는 많지 않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서 좀 삼성생명 그런 부분들이 좀 볼사이드 외에 반대편에서 확실한 스크린 또는 확실한 패턴으로 슈터를 살리는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지만 결국은 좀 디테일한 부분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안에서 이제 벤치가 그거를 지시하지 않았을 리는 없고 선수들이 그거를 시행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그 디테일한 모습이 좀 떨어진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김한별의 우산 효과, 김한별이라는 선수 한 명이 있으면서 보여줬던 그 파급 효과가 이 정도까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은 어쨌든. 네, 경기 운영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벤치에서 정말 뭐 작전 타임 때 뭐를 해 이게 아니라 경기를 뛰면서는 어떤 가드 선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포지션이 있어서 어떤 포인트 가드 선수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상대 어디가 미스매치니까 우리가 거기를 살려야겠다. 좀 이런 것들은 똑똑한 가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보는 시야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패스를 주면 나는 무조건 컷인이야. 나는 없어져 줘야 돼. 이게 아니라 어떤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약한 느낌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열심히는 뛰지만 그 열심으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승부처에서 또는 어떤 경기를 뒤집는데 역할이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삼성생명이 승률이 3할 오픈이에요. 네. 3할 7승 13패 3할 오픈인데 역대 디펜딩 챔피언 최저 승률이에요. 99 여름 리그 당시에 신세계가 6승 9패로 4할을 했던 게 역대 최저였거든요. 3할 때 승률을 거뒀던 디펜딩 챔피언은 없었어요. 지금 삼성생명이 4할 승률을 기록하려면은 남은 10경기에서 5승 이상을 거둬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쉽지 않아
보여요, 사실은. 네. 지금 냉정히 봤을 때. 네. 그리고 00년 이 WKBL이 출범한 이후에 플레이오프가 00년 여름리그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디펜딩 챔피언이 플레이오프에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삼성생명이 올해 플레이오프에 못 나오게 되면은 최초가 됩니다. 19-20 시즌에 코로나19로 플레이오프가 안 열렸잖아요. 네. 그때를 제외하면은 양대 리그 포함해서 26회 연속 진출이에요. 디펜딩 챔피언은. 근데 이거 솔직히 정말 뭐 삼성이 우승을 하고 파격적인 리빌딩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 불명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뭐 삼성 팬들은 조금 희망과 기대를 걸 수 있는 게 삼성의 작년 5라운드도 뭐 지금 못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승을 했으니까 아니야 분명히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우리는 플레이오프만 가면은 우리는 뭔가가 있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작년에 삼성이 갖고 있었던 잠재적 불씨보다는 올해가 약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빨리 어쨌든 간에 좀 경기력을 찾아서 뭔가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4위 팀을 얘기할 건데요. 3위 팀이죠. 3위 팀을 얘기할 건데요. 이렇게 리뷰를 할 때 이 팀 얘기가 나올 때 올해 특히나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순위의 역순으로 얘기하는데 벌써 이 팀이 나올 줄 몰랐다라는 얘기. 우리은행이 3위, 12승 8패. 4라운드를 마친 시점에 우리은행이 3위로 마친 거는 위성원 감독 부임 이후 최초. 네, 본인의 은퇴 시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2위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3위 이하로 떨어진 거니까 10년 만에 처음인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우리은행이 얼마나 그동안 강했던 팀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놓고 보기에 최근 7경기 2승 5패란 말이죠. 이거는 정말 우리은행답지 않다. 네. 도대체 우리은행다운 게 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좀 뭐 나는 솔직히 우리은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기분의 위원이지만 솔직히 안 될 때는 좀 약간 짠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은행이 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반응이 아니요, 짠한 마음은 아닌데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KB 스타즈랑 우리은행 경기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진짜 우리은행을 딱 응원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어제 전반전에 KB 스타즈랑 우리은행이랑 쫙 벌어지는데 약간 내심 뭔가 우리은행이 좀 약간 더 잘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게 우리은행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더 재밌으면 좋겠다. 왜냐면 누가 봐도 빅매치라고 맨날 우리은행 KB스타즈 만난 빅매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어느 순간 저희 남편은 KB스타즈 확 응원하고 있었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KB스타즈 너무 그쵸. 잘한다고 막 응원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래서 계속 감탄하면서 뭐 박지수 선수 뭐 플레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또 염려 선수 뭐 커딩하고 막 이럴 때마다 남편 엄청 감탄하면서 보는데 저는 또 약간 우리은행이 약간 저는 우리은행 플레이에 감탄하면서 보고 좀 그랬던 약간 나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기 전반에 우리은행 플레이에 감탄할 게 있었어요?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최희샘 선수 돌파해가지고 최희샘 선수의 플레이가 올 시즌에 진짜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냥 이제 뭐 캐치앤슛 뿐만 아니라 돌파해가지고 슛 넣고 할 때도 어떤 슈팅의 각도, 손끝 각도 이런 거를 봤을 때도 되게 어려운 각도에서도 잘 넣었거든요. 커팅도 잘 들어가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되게 많이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왜냐면 전 최희샘 선수랑 많이 어릴 때 이제 뛰어봤으니까 이 선수가 뭐를 잘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봐오다 보니까 올 시즌 성장세가 더 좀 많이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혜진 선수하고도 많이 뛰었잖아요. 박혜진 선수 많이 뛰었죠. 네. 그러니까 박혜진 선수는 많이 알잖아요, 제가. 네. 뭐 잘하는지, 뭐 이럴 때는 이렇다, 이런 거가. 그쵸. 박혜진 선수가 게임 뛸 때 많이 보이죠, 저한테는. 특히. 그래서 박혜진 선수가 이제 그런 말도 했죠. 은혜 언니가 저 싫어하죠. 얘기도 했죠. 네, 왜냐면 김은혜 의원이 아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암암리에 아는 분들, 팬들도 아는 분들은 아는 거였을 텐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딱 얘기한 게 김은혜 의원이 최초였죠. 박혜진은 볼을 가지고 들어갈 때 왼쪽으로 가면은 드라이브이고 오른쪽 갈 때는 스텝백 형태의 슛을 던진다. 그거 외에는 옵션이 다른 걸 가져가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아예 대놓고 했었고 그래서 그 김은혜 의원한테 처음에는 박혜진 선수가 괜찮다.
상대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난 역으로 가면 되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김현이 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절대 역으로 잘 안 된다. 그게 본인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박혜진 선수가 그거니 나 싫어하죠. 라는 얘기. 보통 저희는 잘 모르는 거지만 여자분들이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혜진 선수가 언니 저 싫어하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죠. 우리은행이 재작년에 그 정규리그 우승 이제 플레이오프가 열리지 않아서 저희 리뷰 프로그램 찍을 때 왔을 때 이제 박희진 선수가 우리은행도 콜에서 좀 억울한 상황이 많다. 왜 우리가 그 거칠고 이렇게만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김은혜 위원이 그때 거기서 그때는 이제 이세미가 아니라 은실이었죠. 야 근데 은실이 팔 이거 위험하잖아.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박희진 선수가 점점점 하더니 아니 맞는데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언니도 약간 일침로 약간 박혜진 선수 괴롭히는 네. 네. 아니 워낙 좀 잘 아니까 네네. 좀 플레이 스타일을 잘 아니까 이제 더 그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지금 어떤 지금 상황에서 진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진짜 뭔가 위축돼서 그러는 건지 그런 거마저도 좀 이제 보이는 거죠. 박혜진 선수의 슛은 올해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슛이 좋을 때 정말 좋은데 안 좋은 날은 진짜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뭐 물론 그 정말 그날 감이 안 좋아서 이럴 수도 있는데 박혜진이라는 선수는 그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주원 코치도 늘 꾸준히 자기 에버러지를 가져가 준 선수. 뭐 김은혜는 감을 잡으면 그때부터 터지는 선수. 약간 이런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랬던 박혜진이 올해 안 될 때와 잘 될 때 편차가 확 벌어진 거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몸의 컨디션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슈폼 바꾼 것도 영향은 없지 않다 생각해요. 슈폼이 많이 달라졌나요? 보면은? 아주 많이 달라졌다기보다는 그래도 그 비거리를 늘리려고 슈폼이 약간 변경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경을 하다 보면 물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제 그게 잘 들어가는데 컨디션이 나쁠 때는 이제 과거의 내 습관에 또 다시 찾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중간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진짜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슈폼을 바꾼 영향도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어쨌든 우리은행은 경기력이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위성호 감독도 계속 하는 얘기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다. 이 선수들을 놓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경기력은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떻게 올라올 건지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건지를 이런 것들이 사실 모르는 상황이었다. 네. 이 5명이 합을 맞춰서 농구를 해서 잘 맞아 들어갈 때 어디까지가 나오는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몰랐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맥시멈일지 아니면 이번에 더 갈 수 있는 게 맞을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 있다. 이게 비시즌 때 해야 되는 거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좀 우리은행의 지금 경기를 보면서 이게 안 올라오고 있다라는 모습 좀 뭐 원인은 맞추지 못해서 자꾸 결국 나온 얘기는 계속 그 네, 얘기인데 네, 네. 본인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맞추지 못해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에는 뭐 체력적인 얘기도 한번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체력적인 부분보다 더 큰 건 정말 맞추지 못해서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지금 김정은 선수가 어쨌든 컨디션이 완전하지 못하면 네네. 포지션적으로 이 선수가 뒷선에서 수비를 할 때 좀 더 안정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버티는 수비는 지금 되는데 어떤 뚫리는 수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선수가 뒷라인에서 수비를 한다 치면 뭐 최희샘 선수도 사실 따라다닐 수 있는 선수는 아니고 최희샘 선수도 뒷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최희샘 선수가 거의 벤치에서 스타팅을 하죠. 그리고 그거는 경기적인 부분 때문에 벤치에서 스타팅을 하는 거군요.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물론 뭐 컨디션, 체력 그런 컨디션, 네네. 체력 이런 것도 뭐 아예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좀 포지션에서의 역할 이런 거를 봤을 때 홍보람 선수를 먼저 내보내고 앞선에서 박혜진 선수
또 뒤에는 김정은 선수, 박지현 선수, 뭐 최근에 이제 박다정 선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김소니아 선수까지 있으면 김소니아 선수, 최희샘 선수, 김정은 선수 다 이렇게 셋은 다 이제 뒷라인, 박지현까지 뒤로 가면 앞에서 결국엔 따라다닐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수비가 많이 흔들린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에서 조금 정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김정은 선수도 인터뷰 때 얘기했지만 어떤 수비적인 부분에서 지현이가 좀 뭐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 저는 크다라고 봐요. 사실 우리은행의 수비가 사실은 이 리그를 지배해온 그 하나의 키워드였잖아요. 네. 그 2012-13 시즌에도 사실 정말 선수들 교체 없이 풀타임을 뛰게 하면서도 네. 풀코트를 일찍부터 붙일 수 네. 있을 정도로 네. 그리고 상대를 정말 질식시키는 수비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리그에서 최저 실점 팀이긴 하지만 이제 저 수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는 부분. 그리고 김정은 선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정은 선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센터가 없을 뿐이지 높이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빅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게 수비에서는 외곽으로 나가서는 수비가 전부 약점이 되는 선수들이 많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수비를 하는 거에 부담이 있고 그거를 따라다니다 보면은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지금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은행의 수비 결국 선수들이 맞춰가면은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사실 이것과 더불어 같이 나오고 있는 게 어쨌든 그 우리은행의 모든 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체력을 많이 쓰는 농구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김정은, 박혜진이 예전만큼 활동량과 플레이 타임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 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그런 수비의 움직임을 다시 회복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맞춰지는 데에서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진짜 센터 수비를 하는 거랑 외곽 수비하는 거는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다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 다 해보는 입장에서 센터 수비하는 거는 버티는 힘이 필요하고 몸싸움을 정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게 슛 밸런스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아 수비 때 그렇게 수비를 하다가 네. 공격을 가게 되면 슛 밸런스 네, 거기에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외곽에서는 뛰어다니는 디펜스, 그러니까 박혜진 선수처럼 뛰어다니는 디펜스를 막 하다 보면 어쨌든 또 체력적인 부분에서 또 더 이제 호흡적인 부분이 또 다르고 어쨌든 뒤에랑 앞선이랑은 체력을 쓰는 게 완전히 달라요. 뭐 누가 더 힘들다 그거는 말할 수 없겠지만 체력을 쓰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 포지션의 수비를 잡아갈 때는 어느 정도는 그 내 몸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출 때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은행이 이제 맞춰가는 과정에 있는데 시즌 중에 올라올까요? 저희가 그때 올스타 브레이크 때는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대회 브레이크 때 이제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키포인트는 박지현 선수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근데 네. 국제대회 브레이크 때 이 선수 다 나가면 박혜진, 박지현, 김정은은 차출되지 않을까요 지금? 김정은도 나갈까요? 그, 자기 본인 은퇴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올림픽 이후로는. 근데 솔직히 대표팀에서 지금 12명 뽑는다고 할 때 김정은 선수 실력만 놓고 보면은 좀 들어가야 될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김정은 선수가 올 시즌에 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몸이 그러니까 컨디션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몸이 무거울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어떤 움직임이 너무 극명해요. 네, 돌파를 할 때도 봐도 슛은 대부분 다 짧고요. 네. 네, 컨디션 진짜 괜찮아서 들어가는 날 말고는 슛은 짧은 슛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뛰는 거 자체가
진짜 과거만 못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발목이 이제 수술한 지 1년 됐는데 네. 그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발목의 영향인지 아니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수비에서 너무 힘을 많이 쓰면 확실히 공격에서는 더 그런 파워나 스피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좀 보이고 경기에 따라서 다른데 신한은행전에서는 굉장히 가벼워 보였거든요. 신한은행 우리은행전에서는 굉장히 가벼워 보였어요. 근데 또 어느 경기에서 보면은 돌파를 할 때 자체로 스피드도 많이 느리고 김정은 선수가 페이더웨이 많이 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슛들이 되게 많이 짧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선수 많이 이제 컨디션이 떨어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은 들죠. 나이 때문에 이제 좀 내려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사실 되게 좀 슬픈 얘기인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본인도 삼성생명전에서 게임은 이겼지만 배윤 선수한테 실점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배윤도 잘했지만 그 예전 같으면 자기가 커버를 했을 수 있는 수비였는데 알고 있는데 역동작에 걸렸을 때 몸이 못 따라가가지고 계속 실점을 했다. 그래서 본인도 많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나이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되게 인정하기 싫은데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네. 회복이 더뎌지는 거죠. 음. 한 경기를 뛰고 난 뒤에 빨리 리커버리가 되고 다음 경기를 위한 어떤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네네. 것들이 좀 빨리빨리 안 되고 또 올 시즌에 원래 김정은 선수 플레잉 타임 30분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최근에는 지켜지지 못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예, 부상 선수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럼 정규리그 여기서 한번 볼까요? 정규리그 2위 싸움 어디가 웃을까요? 근데 위성호 감독님은 지금 상태로는 어제 제가 이제 느끼기는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위성호 감독님이 초반에 이제 KB스타즈전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멤버도 없었고 경기도 벌어졌고 그러니까 표정이 굉장히 편안하셨어요. 약간 뭔가 이제는 굳이 크게 욕심에 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느낌. 뭐 신한은행하고 마지막에 정규리그 싸움이 되겠지만 2위든 3위든 크게 개의치 않잖아요. 뭐 3위로 돼도 사실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홈에서 열리든 어웨이에서 열리든 이런 문제지 승수에 대한 연연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굳이 무리를 하지 않고 대략 플레이오프를 더 생각하는 그렇게 마지막에 전략을 가져가지 않을까요? 신한이 더 유리할 것 같다 결국. 네, 지금 상태로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위성 감독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2월 휴식기 이전까지 남아있는 5경기가 그게 분수령이 될 거고 그 뒤에 5경기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는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걸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러면은 BNK하고 삼성 중에서는 어디가 4위를 할 것 같아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뭐 너무 어려워. 나 그래가지고 또 맨날 또 틀리게 하려고 그러죠, 일부러. 아니 내가 일부러 틀리게 한 적은 없죠. 본인이 틀린 거지. 본인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BNK가 조금 더 네, 유리하지 않을까. 네, 저희가 그럼 내 프리뷰가 맞았네. 삼성 올라간다고 했어요 본인. 본인은 신한은행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랬군요. 네, 네. 근데 BNK는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네네. 그 김은혜 위원은 삼성생명의 역대 최초 디펜딩 챔피언 플레이오프 탈락 그리고 역대 디펜딩 챔피언 최저 승률을 예측했습니다. 정리를 또 이렇게 하시나요? 네. 자 그럼 신한은행. 네, 신한은행이 이제 13승 7패. 신한은행은 반대로 우리은행과 반대로 네. 4라운드 종료 시점에 2위 이상의 순위를 거둔 게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사실 신한은행에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도 그 얘기는 언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레알 신한은행 얘기가 나왔던 그 시절에 약간 좀 꼬리를 잡아가는 좀 그런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느낌이 들곤 있는데 근데 약간 솔직히
시즌 초반만큼의 다이나믹함은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좀 어떠세요? 맞아요. 저도 경기를 보면서도 시즌 초반에 정말 무섭게 어떤 막 휘젓고 막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어떤 팀도 하지 않았던 농구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보지 못했던 그림이기 때문에 되게 길없이 다닌다라는 느낌을 줄 만큼 그렇게 농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길을 제가 좀 알다 보니까 이게 신한은행의 길이구나라고 이제 느낀 거죠. 그럼 제가 안다는 거는 다른 팀들도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들이 다 차단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거기에서 막혔을 때 어떤 좀 움직임적으로 좀 제한적이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정말 시즌 초에 보여줬던 막 치고 다니다가 외곽으로 빼주는 것들이 막 시원시원하게 들어갔다면 최근엔 또 그런 것들이 좀 오픈 찬스인데도 못 넣는 경우가 되게 그렇죠.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신한은행도 그 초반보다는 좀 내용적으로는 조금은 떨어진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노련함으로 승리는 꾸준히 챙겨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약간 경기 내용의 다이나믹한 느낌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승률은 꾸준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12월 달에 일정이 정말 빠듯했는데 그때도 뭐 잘 넘겼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김혜나 선수가 네. 복귀 초일기에 들어왔어요. 네. 지금 그 B팀이랑 훈련을 하고 있고 경기장에서도 워밍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구다단 감독 대행은 복귀 시점을 아직 정확히 잡진 않았지만 2월 휴식기 이전에 경기를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좀 게임을 뛰고 휴식기를 들어가야지 그 휴식기 때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좀 도움이 될 거다. 경기 감각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김혜나 선수가 복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시즌 초반 부상당하기 전에 보였던 모습에 좀 준하는 모습 네. 그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신한은행의 경쟁력은 상당히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신한은행은 어떤 특정 선수가 흔들어주는 움직임 뒤에 파생되는 것들이 늘 작용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흔들어줄 줄 아는 선수가 한 명이 더 투입된다는 건 신한은행에 그래도 확실한 시너지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신한은행 지금 뭐 어쨌든 신한은행 특유의 어쨌든 움직임을 상대가 이제 좀 읽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노련미 결국은 한채진 선수의 역할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한채진 선수가 그런 되게 노련함에서 수비적인 부분과 또 오펜스 리바운드 가담 좀 그리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한채진 선수가 눈에 확 띄는 활약이라기보다는 진짜 필요할 때 딱 나타나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올 시즌에 한채진 선수가 사실 공격 시도 횟수로 보면 한 8회 경기당 한 8번 정도 공격밖에 안 해요. 그럼에도 늘 꾸준한 어떤 자기의 에버리지를 챙겨가는 거는 성공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굳이 공격에서 크게 힘을 쓰지 않고 수비에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가 진짜 중요할 때는 자기가 해야 될 때를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의 어떤 파급력? 그게 되게 크다라고 보여요. 유승희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유승희 선수도 물론 공격의 핵심 자원이긴 한데 조금 턴오버가 많죠. 네. 좀 유승희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선수를 삼성에 있을 때 삼성의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승희 선수가 삼성 시절에 신한과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미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선 선수가 골밑으로 준 패스를 받아서 갖고 나와서 시간만 끌면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그걸 받고 노마크가 슛을 시도했다가 노마크 슛을 못 놓고 리바운드 뺏긴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김단비에 대주고 김단비의 버저비터로 역전패를 당한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유승희 선수가 내상이 크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삼성 관계자가 그래도 유승희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유승희 같은 선수를 키워내지 못하면은 그건 지도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삼성 관계자가 했었거든요. 수년이 지나서 드디어 올해 신한에서 그거를 증명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유승희 선수가 사실은 원래 2번 역할을 했던 선수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에서도 그랬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윙맨 역할이 제일 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올 시즌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만약에 김단비 선수가 못 뛰는 날이나 뭐 약간 문제가 되면은 자칫하면은 5번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1번 사실 이렇게 포지션 역할이 확 달라지는 네. 특히나 신한은행은 뭐 다른 앞서 지적했던 뭐 삼성이나 이런 팀처럼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네. 자기 역할은 확실한 팀인데 유승희한테 오늘은 1번, 오늘은 4번 이게 스위치 키듯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 김은혜 위원도 그 마지막 시즌에 4번 역할이 주어졌을 때 와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네. 고민 많았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극복을 해가야 되나요? 아 진짜 쉽지 않아요. 그 포지션을 변경하는 거, 그 보이지 않는 남들은 진짜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그쵸. 안에서의 내가 평생 동안 해왔던 포지션에서 다른 포지션으로. 그래서 올 비시즌에 유승희 선수가 진짜 많이 고생했다. 네,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결과적으로 이 경기에서 나타나니까 이 선수가 더 인정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과거에는 해결해야 될 순간에는 늘 김단비 손에서 해결만 됐고 네네. 김단비 선수 손에서 끝나다 보니까 이제 상대가 거기에서 다 대응하고 김단비 선수가 막히면 뭐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올 시즌은 또 김단비 선수와 유승희 선수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은 어땠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4번을 보면은 단순히 매치업 상대가 커졌다는 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우선은 수비에서 보면은 수비에서는 전 따라다니는 수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몸싸움을 하게 됐고요. 몸싸움을 하면서 자리 잡고 그 계속 몸싸움 버텨주고 리바운드 할 때도 박스아웃 하면은 제가 원래는 신장이 큰 포워드였잖아요. 그럼 그렇죠. 뛰어들어가는 리바운드에서는 자신이 있었는데 버티고 있다가 뛰는 점프에서는 좀 약했어요. 서전트가. 네, 서전트가 그냥 뒤로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저는 저랑 신장이 비슷하더라도 밀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또 파워적인 부분에서나 그렇게. 그러니까 리바운드도 많이 못 잡아냈고 수비에서는. 런닝 점프가 좋았던 거예요? 아니면 남들 서서 뛰는데 나 혼자 뛰어들어오면서 잡으니까 잘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네. 애매한데 우선은 몸싸움을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네. 또 평생을 그렇게 농구를 안 해보다가 하니까 거기에서 되게 애를 많이 먹었고요. 공격할 때는 내가 스크린을 받아서 계속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움직임을 갖다가 어느 순간 내가 스크린을 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네. 왜냐면 우리 포워드에는 영현이나 혜진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 걸어주고 팝아웃하고 거기에서 찬스가 나면 던지고 그런 역할을 많이 주문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게임을 많이 뛰어서 그걸 밸런스를 잡았으면 괜찮은데 내 자리가 외국인 선수가 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를 많이 뛰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아예 밸런스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티나 탐슨. 네. 네. 그래서 뭐 최악의 시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사실 유승희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은혜의 과거가. 네. 유승희 선수는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올해 상당히 공헌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네. 좀 그러니까 진짜 그 고집스러움과 그러니까 진짜 나쁜 말이 아니라 고집스러움과 어떤 독한 모습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근데 군하단 감독 등이 그런 말을 했어요. KB 그 우리은행과 경기를 해서 이겼을 때도 네. 이기기 전에도 2위를 하냐 3위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플레이오프에서도 만날 팀이고 내년에도 해야 될 팀이고 계속 싸워야 될 팀인데 우리은행이랑 KB는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한 팀이기 때문에 경기를 통해서 이 팀과 농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선수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걸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KB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도 한번 잡아야죠. 그러니까 늘 잡겠다는 생각을 하고 늘 잡겠다는 자신감은 있는데 솔직히 딱 펴놓고 보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올해 신한은행이 KB를 정규리그에 이제 2번 남았는데 한 번은 잡아낼까요? KB를요? 네.
좀 어렵긴 한데. 특히나 매치업 상성에서 좀 어려움이 더 네. 있죠. 예. 근데 김연아 선수 들어와서 뭔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더 대등한 경기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시즌 초만 해도 KB랑 대등한 경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염윤아 선수도 없었고 KB의 어떤 약점, 수비 약점을 굉장히 공략하면서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현재로서는 솔직히 신한은행도 막 슛이 잘 터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KB를 상대하기 위해선 진짜 그 슛이 미친 듯이 터져야 외곽이. 네, 외곽이 미친 듯이 터져야 그 어쨌든 그 쫀을 깰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김혜나 선수가 들어와서 거기서의 움직임들을 조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KB스타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승 1패, 10연승을 달리면서 독보적인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의 독보적인 1위는 정말 단독 선두는 창단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예. 김은혜 위원의 남편마저 응원하게 만든 팀 KB스타즈. 매직 넘버가 4입니다. 4라운드. 솔직히 어제 우리은행과의 경기는 저는 뭐 그 경기 자체에서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라운드 전체 어떤 리그를 놓고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은행 자체가 일단 정상적인 전력이 아니었고 네. 그리고 경기 중에 박지수 선수 부상이라는 돌발 변수가 있었는데 뭐 사실 경기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라고 하겠지만 박지수 선수 부상 이슈가 없었다면 3라운드 초반에 끝난 게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네. 예, 그건 솔직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본다면은 사실 KB는 4라운드 거의 모든 경기를 손쉽게 이겼어요. 뭐 오늘 순서 초반에 김은혜 위원이 KB가 너무 독주해서 없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에 사실은 저도 아까 김은혜 위원 남편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사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저 구성으로 리그 최고의 센터와 리그 최고의 슈터가 있는 팀이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그걸 보고 싶다. 예전에 뭐 농구에서도 슈퍼팀 있었지만 축구에서 뭐 갈락티코 저 드림팀 게임에서만 보던 그 구성 한번 보고 싶어라고 했던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사실 KB가 4라운드 게임을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가는 게 있었거든요. 좀 KB의 경기력의 완성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진짜 경기를 치를수록 저 팀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또는 이제 제가 KB전 만약에 중계를 하면 그냥 너무 뻔한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항상 들 만큼 KB가 너무 좀 막강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네. 우선은 자기의 장점만 가지고 경기를 펼치는 것 같아요. 네. 단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단점을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끔 경기 운영을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거의 완벽하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단점이 드러나지 않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그 매치업 존이겠죠. 네, 네, 그 그죠. 정말 그 정진경 본부장이 그 사석에서 농담으로 KB는 존 좀 못 쓰겠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가 알고도 지금 네. 못 깨는. 그러니까 아까 신한은행 얘기하시면서 KB한테 이기려면은 그 슛 얘기했던 게 네. 이거 안에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 이렇게 다 들어가 줘야지 저거를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을 네. 드는 거고 우리은행이 3라운드에서 KB한테 좀 앞섰던 경우도 초반에 김진희 선수부터 해서 3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네. 좀 흔들었던 건데 네. 깰 방법이 없을까요? 슛이 터지거나요. 외곽 슛이 터지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원큐랑 KB스타즈전의 전반까지 경기 보면 하나원큐가 진짜 잘 깼어요. 그 네. 존을 그 하이포스트 안쪽에 하이포스트 근처에서 움직임 진짜 잘 가져가고 그 근처에 슛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하나원큐에 뭐 신지현 선수, 양인영, 이정현. 네, 다 거기 근처에서 슛을 잘 넣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깼거든요. 근데 그 하나 옵션으로만은 계속 깰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슛과 외곽 슛을 외곽 슛이 좀 잘 터지면은 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은행이 KB스타즈전에서 승리했었을 때 경기를 보면 2라운드. 네, 그거를 되게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움직임을 또 최희샘 선수가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염윤아 선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가 좀 채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깨기가 어려운 수비가 된 것 같아요. 다른 팀 보면은 KB가 그 좀 무섭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한테 이겼던 게임 보면은 초반에 삼성이 좋았잖아요. 네. 초반에 삼성이 슛도 들어갔고 네. 리바운드도 삼성이 뜻밖의 적극적으로 잡아내면서 근데 KB가 거기서 그냥 삼성의 슛이 안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기보다 갑자기 압박을 하면서 그 턴오버를 유도해냈거든요. 임금배 감독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그 자신감의 문제다. 상대가 압박을 하더라도 끝까지 보고 템포를 죽여가지고 맞춰서 가면 되는데 급해지고 자신이 없다 보니까 턴오버가 나오면서 우리가 우리 리듬을 끊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반대로 지금까지 KB한테 없었던 모습인데 네. 이제 KB가 그런 것까지 한다는 거죠. 게임이 안 될 때 수비에서부터 풀어가라. 그게 그냥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뺏는 수비를 하고 나오잖아요. 네. 김한수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어쨌든 간에 상대 가드가 볼을 가지고 넘어오는 걸 힘들게 만들어야지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KB가 예전에는 주전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항상 세이브를 해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갖고 있는 팀이었다면은 지금은 가용 인원들도 좀 많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또 앞선에 뭐 허예은 선수도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미친 듯이 그러다니게 하더라도 그리고 뭐 빠지면은 누구 넣을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또 그게 더 강해지는 느낌도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최희진 선수가 복귀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좀 정말 가용 인원이 더 많아진 구성이니까. 맞아요. 예. 솔직히 초반에 KB가 9연승을 할 때 최희진 선수가 정말 흐름이 좋았잖아요. 네. 네. 최희진 선수는 올 시즌 본인이 뛴 게임 전승이거든요. 네. 아, 진짜. 예. 우리은행전에 부상으로 빠졌었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아, KB가 정말 무서워지긴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기본적으로 박지수 강희슬 두 명이 같이 뛸 때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게임을 뛰면서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준비가 안 됐던 거를 네. 뛰면서 맞춰가는 느낌이고 근데 그러면서 그 외 나머지 선수들이 게임을 치를수록 좀 자신감을 가져가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네. 확실히 나머지 선수들의 플레이도 달라졌죠. 네, 특히 진짜 염윤아 선수의 컷인하고요. 안쪽으로 뭐 박지수 선수가 물론 엄청 잘 찔러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염윤아 선수의 컷인도 진짜 주 무기인 것 같고 뭐 강희 선수와 피켓놀도 강희 선수의 어떤 패싱도 진짜 좋아진 것 같고요. 그냥 경기를 치를수록 저 팀의 약점이 공격에서의 약점이 뭘까 이런 생각이 진짜 들 만큼 또 허이현 선수의 어떤 과감함, 골밑으로 돌파해가지고 레이업 올려놓는 거 보면 진짜 저 작은 선수가 저기 들어가서 저렇게 올려놓는다는 게 참 신기할 만큼 허이현도 왼손 잘 쓰더라고요. 사실 허이현도 왼손이야. 아, 허이현도 오른쪽은 왼쪽이요? 점프슛이야. 아, 그래요? 아니 뭐 완전히 그렇게 되게 비중이 그렇게 딱 나뉘진 않지만 주로는 레이업 올라가는 게 왼손이고요. 그 김소니아 선수 타고 올라갔던 건 오른쪽으로 올라갔잖아요. 좀 타이밍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럼 그 타이밍을 잃히면 못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에 워낙 또 스피드를 붙여서 올라가면은 그게 있으니까는 글쎄요. 왼쪽도 꽤 잘하는 게 큰 무기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약간 허연 선수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금 열세라도 부딪혀보고 안 돼? 안 돼? 지수 언니 있어.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린 앉아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진짜. 염윤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딴 거보다 그 강희슬 선수가 특히 시간이 쫓겼을 때 있잖아요. 본인이 안 던지고 염윤아 선수를 많이 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타이밍에서 염윤아 선수가 참 희한한 슛을 기가 막히게 잘 넣어요. 네. 뭔가 슈폼이 완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던지다 마는 것 같은 상황이 나오는데도 그걸 메이들 되게 잘해주거든요. 근데 예전에 보면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염윤아는 염윤아 특유의 그 리듬이 리듬과 엇박자 같은 슛이 있다고. 그게
상대가 맞기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게 그 강점일까요? 아니면 지금 다 좋으니까 그냥 터지고 있는 걸까요? 그게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윤아 선수가 미들슛도 괜찮고, 근데 슛거리는 길지 않아요. 미들슛도 그 거의 펜트존 안쪽 거의 근처에서의 움직임까지의 슛은 괜찮은데 더 뒤로 갈수록 조금 슛을 많이 아끼잖아요. 근데 뭐 어제 경기도 봐도 그렇고 많이 시도 안 하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냥 거의 다 컷인.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염윤아 선수의 컷인만으로 그런 득점이 나온다 생각 안 해요.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간이 넓어졌을 때 컷인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혼자서의 플레이는 아니고 다 같이 움직여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찬스가 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팀 플레이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 네, 팀 플레이적인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뭔가 만들어가는 게 조금씩 더 갖춰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 우리은행과의 경기 전에 사전 인터뷰에서 그 김한선 감독한테 그런 질문이 들어갔었어요. KB가 지금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라고 하니까 김한선 감독이 턴오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턴오버를 좀 줄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쫀 디펜스를 하는 상황에서 좀 나갈 때 나가지 말고 외곽을 좀 많이 주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3점이랑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2점이나 이쪽으로 돌파는 안 주고 있으니까 뭐 하지만 뭐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갔는데, 남아있던 기자들은 이제 김한성 나간 다음에 딱 내린 결론이 별로 보완할 게 없다는 얘기잖아 라고 약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턴오버가 많긴 많아요. 턴오버가 네, 제일 많은 맞아요. 팀인데 김한성 감독이 이미 이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턴오버에 사실 우리 팀 턴오버의 절반을 박지수랑 강희슬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턴오버를 줄이라고 하면은 플레이가 안 나오고. 그럴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턴오버 많이 나온 게 불만이긴 하지만 게임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서들 자기들이 줄여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약간 KB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 수비에서 상대를 더 괴롭히려면 더 괴롭힐 수 있는데 그냥 이 정도까지 해서 공격할 힘을 남겨놓고 너네 그 정도 우리가 더 넣을게.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그때 염윤아 선수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비에서 체력 세이브하기 때문에 공격에서 더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좀 그게 지금 KB 스타일의 농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 독주를 하더라도 우리은행이 독주할 때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덜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은행은 상대를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숨막히게 졸고. 그래서 서로 힘들어서 득점이 적게 나오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고급 농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상대가 오픈 상황에서도 슛이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뭐야 쟤들은 프로가 저것도 못 넣어 했는데 KB는 너 2점 넣었어 우리 3점 넣을게. 너네 3점 몇 개나 들어가나 보자 우린 더 넣을게. 약간 이런 게 야 진짜 NBA처럼 골 넣는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독주를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의 재미는 아무래도 뭐 공격은 인기를 갖고 오고 수비는 우승을 갖고 온다고 얘기하는데 KB는 어쨌든 간에 인기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의 농구는 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일 어쨌든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결국은 어제 경기에서 다쳤던 박지수 선수였는데 어쨌든 뭐 발등 인대 미세 파열이어서 한 3, 4일 정도 휴식하면은 될 것 같고 이게 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꺾이는 각도가 좋지 않아서 큰 부상, 발목이 아니라 무릎 쪽까지도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관절 유연성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박지수 선수. 이게 워낙 좋아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올 시즌에도 김진영 선수가 들어와서 넘어졌던 적이 있었고 그 지난 시즌에도 진한 선수한테 이렇게 접혀가지고 넘어진 적이 있었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큰 부상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 유연성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케빈은 한시름 났죠. 사실은 뭐. 그러니까요. 진짜 가슴 철렁했는데. 네. 그러니까 진짜 저도 뭐 KB를 응원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박지수 선수가 그 다치는 순간이 진짜 가슴 철렁하더라고요. 뭐 사실 뭐 선수 부상이야 어느 선수가 다쳐도 다 그러긴 한데 사실 대표팀 경기도 있고 막 정선민 감독도 철렁했을 거예요. 보고 있다가 맞아요.
점점점 했을 것 같은데. 진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그 큰 부상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고 사실 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박지수 없으면은 KB는 뭐 사실 플레이오프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뭐 그것도 좀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요. 그래도 작년에 지난 시즌이었나요? 박지수 선수 없이 없는 상황에서도 KB가 거의 5할 승률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암만 그래도 박지수 우산 효과는 너무 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런 얘기가 되게 의미가 없는 게 KB에서 박지수 없는 경기를 우리가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과연 박지수가 다른 팀에 간다고 했을 때 그 팀에서 박지수 없는 경기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시퍼렇게 눈 뜨고 그 팀의 중심 전력으로 있는데 제가 없다면이라는 생각을 굳이 별로 나오지도 않는 경우일수록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게다가 그렇잖아요. 박지수 선수가 올해 끝나고 이제 1차 FA죠. 네. 1차 FA인데 1차 FA는 뭐 사실 박지수급 선수는 이적이 불가능하고 예, 시켜줄 이유도 없고요. 네. 그럼 최소한 3년, 근데 올해 빼고도 3년은 더 있을 선수인데 저 팀이 박지수가 없을 때 어떤 농구를 할 수 있을까? 한 경기에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상황을 굳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낼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고민은 국가대표에서 해야겠죠. 오히려 국가대표팀이 박지수 없이 대회를 뛰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자, 그럼 KB 단독 선두 매직 넘버 4인데 뭐 김은혜 의원은 뭐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KB가 우리은행의 그 역대 최고 승률 기록을 깨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하다. 네.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그 우리은행이 좀 한 번 정도는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은행 요번에 너무 부상 선수도 많고 할 것 같아요? 29승 1패를? 사실 신한이 한번 잡을 것 같습니다. 신한이에요, 신한? 신한. 신한. 네. 에나킴 돌아오면 김은혜 위원, 치지 않을까. 네, 김은혜 위원은 여전히 KB의 29승 1패는 원하지 않는다. 최고 승률은 우리은행이 유지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그럼 그걸 사실 원래 이걸 물어보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매직 넘버 4인데 2월 휴식기 전에 우승을 확정할까요, KB가? 휴식기 전까지 KB가 몇 경기 남았어요? 아마 5경기 남았을걸요? 휴식기 전까지? 5경기인가 4경기가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내가 함정을 봤을까봐 지금 찾는 거죠. 아니 몇 경기 남았는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휴식기 전까지가 몇 경기 남았는지 하나, 둘, 셋, 넷, 5경기 아니에요? 5경기. 5경기 맞아요? 아마 한 라운드 더 하고 쉬는 것 같은데. 하나원큐, 신한은행, BNK, 삼성, 우리. 매직 넘버 4? 하겠네요. KB가 4승을 한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잃는 게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우리은행 없고요. 네. 네, 우리은행 없어요. 그 휴식기 전까지 신한은행 한 번 있는데 1월 16일 날 신한은행 한 번 있는데 이게 제일 고비의 경기이지 않을까. 네. 김은혜 위원은 KB가 우리은행의 최고 승률 기록은 절대로 깰 수 없지만 그래도 이번 휴식기 전에는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얘기는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해도 그 휴식기 이후에 박지수 선수부터 해서 주전들 다 뛰면서 게임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만약에 매직 넘버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지으면 KB는 그래도 조금 느슨하게 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부상도 네. 좀 방지해야 될 거고 선수들 체력 관리도 해야 될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김은혜 의원은 KB의 28승 2패를 다시 한번 예상했고 그리고 정규리그 우승은 휴식기 2점. 네, 그리고 2위는 신한은행, 3위는 우리은행, 4위는 BNK가 될 거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강력하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결과는 팬들이 직접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뷰드 바스켓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계속 여기 이 녹화를 많이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벌써 지금 1시간 35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음번도 제가 볼 때는요. 2주 후가 아니라 라운드 끝난 후에 녹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라운드 끝난 후에 한 라운드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라운드면 보통 2주보다 더 걸려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라운드가 끝난 후에 녹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저희는 예기치 않게 지금 4라운드까지의 리뷰가 됐는데 다음번에는 5라운드까지의 리뷰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드 바스켓 지금까지 박진호였습니다. 인사하시고.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